오늘도 한국사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피면 되겠고요. 32페이지 피면 되겠고, 전체는 우리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지.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까요? 1900 몇 년대부터만 시작되지? 노동운동은? 10년대부터 하면 안 되겠지? 왜? 사회주의가 언제부터 들어왔으니까? 20년대부터. 20년대부터가 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20년대는 어땠었지? 혁명적 조합이었어? 아니면 커다란 단체 중심이었다? 커다란 단체 중심이었지.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투쟁에 치우쳤어? 아니면 정치적 투쟁에 치우쳤다? 경제적 투쟁, 생존권 투쟁에 나왔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하지만 이제 뭐더라?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해서 30년대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혁명적 조합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다? 얘네가 깨달았지. 이건 경제 투쟁이다 면 정치적 투쟁도 병해야 된다. 일본이 꺼져야 된다. 정치적 투쟁도 이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농민들에서는 이제 뭐다? 원래 소작용만 낮춰달라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더라? 지주제 폐지해달라. 토지를 개혁해달라. 그런 주제도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날개 쪽지로 가봐. 소작쟁이 발생 건수 있지. 그거 기억나나? 25년은 왜 줄어든다고 썼죠?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높아지는 게 29년과 30년에 가면 어떠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 그럼 왜 그럴까? 세계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더라? 다시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네 기억나니? 민족 말살통치는 선생님이 다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중일전쟁 이후로 다 묶어서 알아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했어. 어떤 운동? 농촌진흥운동. 요건 30대 전반. 그 다음 남쪽에서 뭐라고? 면을, 북쪽에서 어떤 거? 양을 기르는 거. 남면 북양정책이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요것만 뭐라? 30대 전반.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이해 왜 했냐면은 경제대공으로 소작쟁이가 너무 많아지는 곳이야. 농민들의 삶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요 불만을 뭐다? 좀 더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무슨 운동이다?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 나머지 사회 계층들의 활동 들어가면 되거든. 청년운동이라고 보이죠?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건너뛰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거 줄치자? 소년운동 있지? 천도교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따 우리가 종교도 할 건데 종교는 얘들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대부분 정답되는 건 종교가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 민족 종교 뭐가 있죠? 천도교. 왜 천도교가 민족 종교지? 최지우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지우가 바로 뭘 만들었어? 인내천 사상. 어떤 거? 동학. 되겠지? 이 동학이 이름 바뀐 게 뭐더라? 천도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는요, 핵심 키워드가 이거야. 만세란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 만세. 3.1 만세 운동 있죠? 33명 중에서 16명이 천도교회 했어. 그 다음에 우리 60만세 운동도 누가 계획했다?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이. 그럼 만세 운동하면 다 뭐더라? 천도교. 그럼 얘네가 발간한 기간지가 있거든? 그게 만세보야. 그 다음에 이 천도교의 교주가 손병희였거든? 손병희의 사위가 유명한 소파 방정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날은 뭐더라? 천도교랑 관련이 있더라. 그 인내천 사상이지나 모든 사람은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 어린이 또한 뭐더라? 그 몸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막대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면 만세 만세 어린이 만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종교는 우리가 이따가 줄칠 거거든? 이따가 줄칠 거야. 그냥 들어만 보자. 바로 뭐가 된다? 대종교야. 나철과 오기가 만들었던 거. 당군을 신으로 모시는 거. 되겠지? 그 이 대종교 신자들로 만들어진 게 바로 북간도의 뭐더라? 중강단이 되겠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북로 군정서군. 그래서 민족 종교하면 어떠나?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어린이날은 뭐랑 관련있다? 천도교와 관련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 들어가자. 여성운동 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3.1운동 이후 최대됐고, 단체는요, 조선여자교육회와 조선여자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자익, 하나가 우익. 이렇게 되거든? 줄칠 필요 없겠지? 1 플러스 2. 오른쪽에 나와있죠? 빨간색 뭐 줄치면 돼? 근후에 줄치면 되겠습니다. 군회는 누구의 자매단체라고 배웠었죠? 신간의 자매단체. 그럼 얘 또한 무슨 합작이다? 좌우 합작. 대부분 여성의 권위가 하면 무조건 어떤 게 정답이더라? 근후에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아까 전에 문제 풀었던 거거든. 무슨 사? 형평사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형평사는 진주 지역이거든. 진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에서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점 찍으면 뭐 이 정도. 이 진주에서 일어났고요. 이 진주에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출신이 백정이었어. 당연히 뭐더라? 정육점 사장이겠지. 고깃집을 운영했단 말이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학찬이 사는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짓고 싶은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이학찬 가서 돈 좀 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학찬의 요구는 딱 하나였어. 아주 소박한 소원이었어요. 내 자식도 학교 다니게 해달라. 내가 그럼 돈 주겠다고. 그래서 기금을 선뜻 내놨고요. 학교가 만들어졌거든. 이학찬 자식이 어땠을까? 아들내미가 신나서 이제 뭐더라? 책가방 메고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등교했을 거 아니야. 그 등교하고 딱 교실문 여니까 혼자 앉아 있어요. 그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백정 자식과 공부시키기 싫다고 등교 거부를 했던 것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양만자제들이야, 얘네가? 평민들이 그랬던 거야. 그만큼 뭐더라? 백정이 되면 사회적 차별은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 때는 백정과도 이름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 백정은 다른 곳에 살았어야 되고요. 꼬마들이 돌멩이 던져도 아무 말 못하던 시대였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차별의식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학찬 입장에서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빡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형평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형자가 무슨 형자면 저울형자야. 저울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깃집 사장님들 고기 줄 때 뭐해? 먼저 저울에다가 얼마 그람수 잰 다음에 주지? 그러니까 저울 들고 다닌다. 백정들의 평등운동, 바로 뭐더라? 형평사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외로 시험제 많이 나오거든요. 1923년에 일어났거든. 그럼 왜 시험제 나온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1894년 갑오기역 때 신문제는 폐지되었잖아.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차별의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뭐더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923년 어디서 많이 배운 연도 같지 않냐? 그래, 국민대표회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사. 자, 우리 이렇게 봤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형평사는요, 어떤 거? 그 동그라미 2번 조선 형평사 23년 진주, 이 정도만 딱 줄쳐놓으면 될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 141번 141번 들어가자. 우리 106페이지야. 106페이지. 그거 하나 하면 돼. 파일, 태블릿을 보는 사람은 이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잖아. 하나 문제집, 하나는 그걸로. 되겠니? 그렇게 해도 돼. 자, 141번. 이건 뭐야, 얘들아? 여자분을 두자, 신간 안에. 벌써 끝났지, 이거는. 그치? 여성의 권익운동. 뭐가 됩니까? 군우회가 되겠네. 그럼 군우회랑 관련된 거 골라보자.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 신간에는 확실하게 하는 거 뭘 배웠어? 좌우, 합작, 이런 거 배웠었지? 그럼 정답 몇 번이 좋을까요?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42번 들어갈게. 요건 얘들아, 설립 취지문이거든. 이거 알아도. 공평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성의 본성이다. 계급을 타고 모욕적 칭호. 이 모욕적 칭호가 바로 그거라고 보면 돼. 백정 새끼들. 되겠니? 그럼 이건 바로 뭐더라? 형평사 취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형평사랑 관련된 것은 정답은 그냥 알아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몇 번 나오면 되죠?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3번 답 각자 골라보시고, 143번 그렇죠. 어린이날이니까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9번으로 가보자. 159번으로 갈게요. 159번. 자, 159번은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봐볼까? 가지역이 어디죠? 평양이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평양과 관련된 거 그거 배웠었죠? 물산 장려운동 조만식 했던 거. 서울에서는요. 대표적인 만세 시위 2개. 그쵸? 그 다음에 또 경성제국대학교가 서울대학교니까 밀리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냥 왼쪽부터 하자. 왼쪽 먼저. 암태도 소작쟁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죠. 소작쟁이지. 그 다음 오른쪽에 원 사람이 뭐 떠오르면 돼? 원산 총파업.
그 다음 진주는요. 방금 전에 했었지. 진주 형평사. 그러면 옳지 않는 거 1번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2페이지 국외 이주동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자. 국외 이주동포 쉬워.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동포들. 간도나 그냥 어디로 갔더라? 연해주에 갔었지. 그런 사람들보다 시험제보다 간도 사람이냐? 연해주 지역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학교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냥 쭉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뭐더라? 시험 범위 빠지는 것만 너네가 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가보자.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곳이 어디야? 여기죠. 간도 지역이지? 우리가 배웠던 것도 다 나오니까 복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간도 지역에서 우리가 뭐 배웠었지? 제일 먼저 1910년대 독립군 뭐가 많이 만들어졌다? 기지. 서간도의 경학사 부민당, 북간도의 명도학교 서정수수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1920년에 청산이 대첩 다음에 무슨 참변이라고 일어났지? 간도 참변. 그건 다른 말로 또 경신 참변이라도 불립니다. 되겠니? 이것도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보산. 만보산이니까 산 이름이지? 그래, 맞아. 그 만보산 근처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되겠지? 이 다툼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알려주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인을 학살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과장돼서 보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혐중 시위가 되게 높아지면서 중국인들한테 보복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또 어디에 알려줄까? 중국에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또 이 소식 듣고 기분이 좋아? 안 좋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간도에 있던 한인들을 또 폭력하고 그다음 또 테러하고 이런 활동이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이 사실을 어디에 알려줄까? 국내에 또 알려줬던 거야. 그럼 국내 나라 사람들 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이런 떼놈들. 그러면서 이제 뭐다? 또 가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사실 또 어디에 알려줄까? 중국에 또 알려줘. 그러니까 또 다시 보복이 일어나지? 또 이 사실을 어디에 알려줄까? 우리나라에 또 알려줘. 그러니까 또 뭐 한다? 그에 대한 응징, 보복이 또 일어나고 계속 수차례 반복했던 거야. 그 결과 수천 가구 불타없어도록 엄청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감정이 안 좋아졌던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얘들아, 이 사건은요, 일본 애들이 일부러 이간질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31년에 일어났거든? 왜 그런지 알겠지? 무슨 사변 전에 했을까? 그래, 만주사변 전에 했던 거야, 일부러.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연대할까봐. 되겠니? 그래서 일부러 뭐라? 이걸 조장했던 게 간도 지역과 관련있다. 자, 그럼 간도 지역은 다 마무리 됐죠? 그치? 자, 그럼 교재 빨리 줄쳐보자. 어디 줄치면 되죠, 간도는? 거기 간도 참변 줄치고 만보산 사건 그 정도 줄쳐보면 되겠고, 이제 어디 가면 됩니까? 연해주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해주 지역 있죠? 연해주 지역은 일찍부터 무슨 촌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배웠었지? 신안촌이 만들어졌었지? 그 여기서는 이제 건어패와 성명회, 그 중에서 건어패가 매우 중요하다고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다 정부 성격 띠고 있었던 거 기억나니?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라고 있었었죠.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간도 참여한 다음에 어때? 밀산부 한흥동에서 대한독립 군단이 결성되고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연해주로 이주했었지? 그러니까 연해주, 그치? 소련 땅으로. 그리고 무슨 시참변 겪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까? 자유시한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 그 다음에 너네 그 소련의 독재자 안 들어봤나? 누구라고 들어봤지? 스탈린이라고 들어봤죠. 그놈이 이제 2차 대전 때는 일본과 싸웠단 말이야, 소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첩자 노릇 할 것이라고 지네 멋대로 판단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다 어디로 지켰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무슨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여기 특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했잖아. 홍범도 장군도 이때 같이 끌려가셨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되겠니?
우리 고려인이라고 그러거든. 저기 중동 지역에서. 네, 그게 바로 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다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우리 교재 표시 쓰면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1번 가도록 하자. 1번은 초창기 때 누구 중심으로 갔다고 썼죠? 유학생 중심으로 갔습니다. 되겠니? 네, 그래서 그 조선 청년들이 요거 했었다는 거 기억나? 1919년 1월 8일 날 무슨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그래서 이건 유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썼지? 조선 청년 독립단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되겠니? 3.1 운동에 직접적 도화선이 했던 거 28 독립선언서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23년에 아주 잔인한 사건이나 그게 바로 뭐더라? 관동 뭐가 일어납니까? 대학살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1923년에 그 관동 지역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신의 가옥도 있고 가족도 잃고 말도 못할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불만이 어떨까? 당연히 일본 정부를 향해 가겠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 불만을 어디로 돌리는 거야? 우리 한국인한테 돌릴 걸 계획적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소문을 퍼뜨려 한국인들이 일본인 여자를 겁탈했다던가, 일본인 먹는 우물에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려던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고 이제 뭐더라? 사람들이 어때? 집도 잃고 가족도 있던 그 불만이 누굴 향한 거야? 한국인을 향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사냥했던 사건이 관동 대학살입니다. 마을마다 한국인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야. 그 영화 박열이라는 영화 있거든. 그거 보니까 이제 느낌이 확 오더라고. 막 사람들 난리도 아니거든. 근데 젊은 청년들 대여섯 명이서 죽창 들고 다니는 거야. 그다음 어린 꼬마를 봤거든. 이리 와보라는 거야. 그럼 너 일본말로 말해보라고. 그래 아래가 또 뭐 어쩌고 좀 알으니까 바로 찔러 죽이는 거야. 왜? 일본말이 어눌하니까. 이렇게 사냥했던 거야. 그래서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다. 숫자가 가늠이 안 돼. 엄청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지금 밝혀진 사실인데 정부가 아예 마을마다 할당했다는 소리도 있어. 한국에서 최소 50명 이상 죽이라 마을마다. 그래서 마을마다 죽이는 방식이 다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관동 대학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3, 40년 때는 이때는 뭐였어? 일본놈들이 뭐 할 때야? 전쟁할 때지. 그러니까 강제로 뭐 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을까? 징용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더라. 이 정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거? 28 독립선언과 관동 대학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국. 이 미국은 예전에 이거 중복되는 것이거든. 우리 기억나니? 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뭐더라? 정부가 뭐더라? 공식적으로 뭐더라? 합법적으로 이민했더라. 그 미국 선수 알렌이 있던 거지. 한국에 뭐더라? 백수들 많지 않냐? 어디 보내라? 하와이 보내라. 일자리도 많고 기후도 온화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갔던 거보다 하와이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이가 어때?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아니지. 그 유명한 플랜테이션 농장이라고 어디에 끌려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서 개처럼 일하게 됩니다.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고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거, 이 저렴한 임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또 어때? 쪼개서 뭐더라? 독립의원금을 또 냈던 것이야. 근데 이승만이지 개새끼죠 진짜. 그치? 피 같은 의원금보다 삥땅 친 새끼가 바로 그 새끼라고 보시면 돼. 엄청나게 많은 고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 무빙 영화 봤나? 무빙? 안 봤나? 그 무빙에 보면은 그 류승범이라고 미국에서 그 초능력자 싸움 잘하는 애 나오잖아. 막 우리나라 초인들 막 죽였던 애. 걔가 그 훈련받던 곳이 사탕수수 농장이었잖아. 배경 보면 걔 고향이 보면은 오기 막 이게 사탕수수 농장이 막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들 많이 얻었을까? 다 노총각이 됐거든. 사회적 문제가 된 거야. 간 사람도 아무도 결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사진 찍어 어디로 보면 국내로 보내지? 그럼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해. 그럼 이제 나 배 싸기 오해요. 그리고 이제 배 사고 와서 국제 결혼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결혼. 사기도 많이 일어났었죠. 사진. 이상한 사진. 자기 친구 거 보내놓고, 또는 뭐다 10년 전 거 사진 보내놓고,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러면 여자들은 갔냐면은 또 속았던 거야. 미국 가면 살기 되게 좋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막상 가면 막 노인네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가 하와이랑 관련해서는 얘들아 요거만 기억하자.
잘 봐. 미국에 있는 게 두 개야. 대한인국민회와 대조선국민군단이야. 알겠지? 그럼 하와이에 있는 게 뭐더라? 대조선국민군단이었다. 되겠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뭐야? 대한인국민회. 안창호와 이승만이 했던 거. 되겠니? 다시 한번. 대한인국민회가 미주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한인단체였어. 되겠니? 요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말한 하와이에 있었던 게 뭐더라? 박용만이 만든 거. 대조선 무슨 군단? 국민군단. 국민군단. 요건 뭐더라? 무장투쟁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이주민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 표시했죠? 오른쪽 날개 쪽지 가면 어때? 소작쟁인 발생 홀수, 형평사 포스터. 아까 우리 문제집에서 봤었지? 그 중앙아시아 강제주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 끝났고 33페이지 가봐. 필수자로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변화 봐봐. 1920년대 노동자의 3권. 최저임금제, 하루 8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너네가 딱 보대로 어때? 정치투쟁 있어 없어? 정치 조건 없지요. 다 경제적 구호지. 근데 오른쪽 가보면 밑에 가면 어때요? 단일당을 건설하라든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절거든가 포갑제도 철폐하라. 딱 봐도 어때요? 정치적 투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군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먼저 풀자. 문제 풀자. 문제 별로 없네. 저기 얘들아 152번 문제로 가보자. 152번 문제. 자, 152번 문제. 이건 딱 봐도 뭐라는 거 알 수 있겠지? 하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2번 있지? 이거 어디 있는 걸까? 권업신문이니까 연해주. 잘했어. 3번은 몰라도 되고 이건 그 1학기 기말고사랑 관련되니까 4번이 있지. 어디야? 연해주. 5번은 북간도. 그치.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중간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으니까? 북로 군정도로 바뀌었으니까. 153번. 이건 어디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아까쯤에. 스탈린 때문이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34페이지 가보자. 34페이지. 얘들아, 일본, 너네가 우선 그 첫 번째 있지? 교육정책은 따로 일본의 문화통제 있지? 그거 건너뛰고 가로 2번 봐봐. 무슨 사관이라고 보이지? 식민사관이라고 보이지? 사관은 뭐야? 역사적 관점이거든? 그럼 식민사관은 뭘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서 뭐더라? 너네는 어차피 식민지밖에 안 된다. 너네는 저급한 민족들이다.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한 게 뭐더라?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너네가 알아둘 건 이거야.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무슨 회? 편수회. 그 편수란 게 편찬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편찬하게 한 역사 학회가 되겠죠. 되겠니? 조선사 편수회. 일본 놈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게 조선사 37권이거든. 이거 엄청난 방대한 자를 다 모아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오늘날에도 객관적 수치 같은 건 뭐더라? 이걸 인용할 정도로 아주 방대하게 조사한 거야. 그리고 조사한 데는 뭐였을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던 것이야. 되겠니? 일본어들 아주 디테일한 새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지? 얘네들이 만든 이론이 있던 거야. 너네들은 조선 역사를 보니까 너네들은 뭐 때문에 처망했다? 당파 때문에 처망했다. 그게 당파성문이야. 그래 너네 예전에 기억나니? 조선시대 때? 사화랑 붕당 같은 거 하면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다. 이게 시험제 많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당파성로 때문에 그래. 일본들은 사화랑 붕당을 같이 합쳐서 공부해요. 되겠니?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너네들은 뭐더라? 한참 모된 나라다. 고대 노예제에서 정체된 사회다. 정체성으로. 그 다음에 너네들은 또
스스로 발전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의 영향만 받아야 된다. 타율성 운명. 다 외울 필요 없어. 너네는 반도에 있다 보니까 항상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런 것들을 막 심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네가 외울 건 뭐야? 어떤 단어를 외우면 되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겠지? 이런 게 다 무슨 사관이더라? 식민사관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 외울 단어는 뭐야? 무슨 사 편수에? 조선사 편수에. 요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학회가 있거든. 그게 바로 무슨 학회다? 청구학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학회? 무슨 학회? 청구학회. 이 청구학회는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연구단체거든? 당연히 뭐더라? 우리나라 역사 왜곡한 역사학회란 걸 알 수 있겠지? 청개구리처럼 거짓말하는 단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거야. 대개니 청개구리처럼 거짓말하는 거. 무슨 학회? 청구학회. 그럼 이거 어디 거다? 1번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럼 두 개 줄 치면 되겠지? 어떤 거? 조선사 무슨 회? 편수회. 그 다음에 그 식민사관에서는 정체성만 하나만 줄 쳐. 식민사관에서는 무슨 성론? 정체성. 조선사 편수회 줄 치고 청구학회.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첫 번째 무슨 성론 하나만 줄 쳐라? 정체성론 그 하나만 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 다음에 종교 탄압은 건너뛰면 될 거고 가로 4번에 1번에 교육정책이라고 있지. 1차 줄 쳐. 4년제 보통학교. 일명 뭐더라? 우미나 교육했다는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2차는 몇 년대였지요? 2차 줄 치고 몇 년대? 20년대. 야, 그럼 30년대 몇 차야? 3차지. 너네가 꼭 알아둘 건 무슨 학교령 기억하면 될까? 무슨 학교령 정도는 기억해라? 국민학교령. 알겠니? 네, 이 국민학교는 뭐야? 뭐의 뜻이야? 한국 식민의 학교란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 되겠지? 그 다음에 40년대 뭐더라? 다시 4차 조선교육령. 되겠니 요거? 네, 교육령은 이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국어 있지? 국어는 이따가 할 거야. 페이지 어디 가자? 35페이지. 국사 별표 하나 쳐. 시험지 무조건 나와. 자, 들어갑시다. 시험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 그 일본의 이 역사의 뭐더라? 우리나라 왜곡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대응할까 말까? 하겠죠. 그 대응이 크게 몇 개다? 3가지 계열로 나온다 보시면 돼. 그 3가지 계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그 다음이야. 자, 첫 번째 대응이 바로 뭐더라? 이런 사학이 나와. 무슨 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민족주의 사학은 딱 보더라도 뭘 강조하는 거야? 민족주의자가 뭘 강조해? 민족. 한마디로 무슨 정신?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게 민족주의 사학. 좀 쉽게 말해줄까? 국뽕이라고 보시면 돼. 국뽕 매기는 사학. 거기 말합니다. 민족주의 사학. 거기 민족주의 사학에 양대 산맥이 2명이야. 알겠죠?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신채호 선생님. 그다음 또 한 명이 누구더라? 박은식 선생님. 이게 2명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 먼저 갑시다. 신채호 선생님 먼저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떠올라? 열흘라만 떠올리면 될 거야. 우리 신채호 선생님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 떠올려볼까? 국민대표회의 때문에 창조파였었죠? 근데 무슨 투쟁론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무장투쟁. 그 유명한 의열단에 뭘 적어줬던 사람이야? 조선 혁명선언을 적어줬던 사람. 되겠죠? 이거는 아예 자체가 이렇게 말해. 독사신론. 역사가의 인물을 새롭게 말해준다.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 입장에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제일 쓰레기 같다고 보는 거야. 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뭐더라? 한국산 있지? 6주 동안 그냥 계속 뭐만 가르쳐라. 이순신만 가르치라니. 시험 범위랑 관련 없어. 그냥 무조건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또는 을지문덕 막 이런 것들. 사유수대죠. 한마디로 뭘 매겨야 된다. 그래, 국뽕을 매겨라. 그게 바로 뭐다? 역사가의 인물더라. 그게 바로 독사신론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아이 자체가 투쟁의 역사야. 역사를 이렇게 봐. 아와 비아의 투쟁. 아가 뭐야? 우리. 비아가 뭐야? 우리 아닌 놈들. 되겠지?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싸움의 역사. 이렇게 봤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2개 기억하면 되겠고, 각종 무슨 전을 저술했다고 방금 배웠다? 위인전을 저술했지? 그럼 어떤 위인전?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율곡이 이따금 저술할까 안 할까? 그런 거 다 찢어버립니다. 알겠지? 심사인다 필요 없어 다. 오직 뭐더라? 불굴의 역사정신 이런 것만 저술했다 보시면 돼.
그 다음 이 사람이 그 지은 책들을 보면 뭐라고 적혔지? 조선사 편수에 조선 상고사. 앞자리가 다 뭐가 들어가? 조선. 그러니까 요것만 유의하면 되겠지. 조선사 편수에 누가 만든 겁니까? 일본 놈들. 나머지 조선사, 영구초, 조선 상고사 되겠니? 다 누가 저술한 거다? 신채호 선생님. 심지어 의열단의 강령, 조선 성명선언 또한 누가 저술한 거야? 신채호 선생님이.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조선. 인선아, 네? 근대사 저술했을까 하면 고대사 저술했을까? 근대사를 소설하면 고대사. 안 되죠. 맞아. 고대사 집중했어. 왜? 고대 때가 우리나라가 뭐 할 때야? 씨발 잘 나갈 때잖아. 고구려, 고전 잘 나갈 때잖아. 그래서 또 어때? 옛날이니까 뻥치기도 좋잖아. 되겠니? 그래서 고대사에 집중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 난가는 뭐냐면 우리 화랑도라고 하지. 그냥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난가다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적혀 있는 거 다 줄치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 줄치고, 신채호 줄치고, 조선. 독사신론, 아와 비하 투쟁, 난가, 고대사.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더라? 양대산맥. 이게 누구 들어갑시다? 박은식. 박은식은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 한 단어만. 어떤 단어? 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혼이 뭐야? 정신이지? 인간이 구성됐다? 육체와 뭘로 구성됐다? 정신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야. 그럼 나라에도 뭐가 있다? 육체라는 게 뭐더라? 인간 육체라는 게 삼천리 강토란 얘기야. 비록 일본한테 삼천리 강토를 빼앗겼지만 뭘 지니고 있으면 나라의 정신인 역사만 지니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되겠니? 나라의 혼을 뭘로 봤던 것이야? 역사.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네한테 이건 뭘로 나온다? 혼백으로도 나온다. 혼백이 다른 말로 똑같은 거야. 정신이란 뜻이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저술한 건 다 뭐예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신치호랑 비교할 수 있겠지? 헤이, 신치호는 다 어떤 단어 들어가? 조선, 박은식은 한국. 야, 그럼 한국통사라면 어떤 느낌이야? 통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 막 이런 느낌이지. 이때 통자는 아플 통자야.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저술한 게 한국 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적은 언제일까? 고대, 중세, 근대 중에서 어딜까? 근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술한 게 뭐라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지? 그럼 이분 어디에 집중했어? 고대사, 근대사? 근대사. 여기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이 탄핵됐지? 그럼 25년에 2대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돌아가죠. 그래서 체제가 바뀌는 거야. 국무령 중심제야, 국무위원 집단 치유제대로. 되겠니? 이거 박은식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태백 광로, 광로. 호가 광로로 바뀌어서 일제 강점기 들어가니까. 그럼 되게 멋져 보이죠, 호가. 아니야, 미친 늙은이란 뜻이야. 자신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데 미쳐버린 한 노인네에 불과하다. 그래서 광로라 하고. 되겠니?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민족주의 사고는 어때요? 가장 대표적인 뭐더라? 일본 식민사관의 정면 비판하는. 되겠니? 그 역사 자체를 본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부했던 게 바로 이 민족주의 사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이거?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솔직히 암기 됐지, 얘들아. 이 정도 하면. 박은식 빨리 줄치고, 혼 줄치고, 한국 줄치고, 근대사.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사학이라고 나중에 나와. 신민족주의사학이라고. 그럼 이건 누구의 제자들일까? 신채호의 박은식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 문일평, 정인보 이런 사람들로 돼 있거든. 그 중에서 정인보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더 근대적인 학문이 뭐가 있을까 연구했던 곳이야. 성령은 니네가 보더라도 어때? 근대적이냐? 좀 아니잖아. 그래서 근대적 학자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누굴까? 그래, 다산 정약용이 나오는 것이야. 알겠지? 아주 근대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의
모든 조선을 묶어놓은 게 있거든. 그게 바로 뭐야? 유명한 여유당 전서가 되겠습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박은식부터 줄치면 되겠지? 박은식 어떤 거 줄치면 되죠? 한국, 혼, 근대사.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조선 학운동 줄쳐. 정인보 정도 줄치고 그 밑에 줄에 무슨 전서? 여유당 전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식과 신채용 매우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본 게 요거야. 사회 경제사학이 나오거든? 그럼 너네 한번 이거 들어봐봐. 사회 경제사학 너네가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고대는 무슨 제사이다? 노예제사이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사이다. 그 다음에 근대 뭘로 왔다? 시민사회가 밀렸다. 원래 한 단계 더 있어.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되겠니? 그 다음 시민혁명 결과 뭐가 나왔다? 근대 사회가 열렸다는 얘기야. 되겠니?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했다? 아니란 얘기지. 산업혁명 이련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이 두 경제적 계급이 나중에 사회, 정치, 다시 또 다른 계급과 피집의 관계로 바뀌었더라. 되겠어, 이거? 그래서 노동자들이요. 단결해서 자본가 때려잡으면 드디어 유토피아 시대가 열릴 것이다. 무슨 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기억나냐? 사회주의 사상이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왜 얘는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할까? 이 사람은 봐봐. 이 사람들은 역사 발전을 다 뭘로 봤다? 정신에 초점을 맞췄지. 근데 칼 마르크스는 어디에 초점 맞춘 거야? 돈에 초점 맞췄지. 맞잖아. 있는 새끼와 없는 새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명 무슨 사관이라 불러? 이렇게 말해. 무슨 사관? 유물사관. 되겠지? 유물사관이 뭐야? 그냥 돈, 경제. 요거에 초점 맞춰서 무슨 사관? 유물사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왜 칼 마르크스를 유물사관이라고 하는지. 물질적인 거에 초점 맞춰서 무슨 사관? 유물사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제일 어려워하는 거. 야, 너네 세계사 배울 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얘는 역사학의 무슨 성? 법칙성을 되게 많이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에 뭘 강조한다고요? 법칙. 되겠어?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랬어? 너네 조선은 고대 노예제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이 백나무시라면 이 이론을 받아서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뭘로 돼 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대, 근대 자본주의로 가고 있었다. 근데 니네들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망쳤다. 되겠지? 우리나라 또한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맞춰서 역사 발전해왔더라. 되겠니? 한마디로 뭘 전면 비판했어? 정체성론을 전면 비판했던 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래서 시험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니? 자, 사회경제사학 들어갑시다. 백나무 줄치면 돼. 그럼 얘들아, 책은 어디다 줄치면 될까? 경제. 조선사의 경제사, 조선봉사의 경제사, 경제. 그 다음에 핵심은 뭐예요? 정체성론 비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두 번이나 있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청원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물론, 법칙과 보편성.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거든. 지금 우리가 두 개 배웠다. 뭘 배웠다? 말해봐. 북봉의 정신, 민족. 되겠니? 유물사관이 뭘 배웠다? 사회, 경제사, 백남훈씨. 됐지요? 자, 근데 마음먹듯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야. 시험제 제일 많이 안 나와. 이선아, 너는 일제강점기 때 뭐 할 거야? 친일파 할 거야? 독립투사 할 거야? 독립투사 해야죠. 거짓말 하지 말고 막 손가락 뽑고 막 그럴 건데. 안 들키면 되죠. 씨발 들키면 좆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이런 질문한 건 솔직히 너네도 그럴 거야. 일제강점기 되면 나는 친일파도 되지 않을 거고 독립투사도 안 될 것이다. 그냥 중간이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치? 그런 놈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라고 보면 돼. 일명 무슨 주의사? 실중주의사. 그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야.
야, 얘네들은 한마디로 역사 연구를 신채호와 박은식처럼 하면 어때요? 일본한테 처맞겠지. 그렇다고 친일하면 어때? 후손들한테 욕먹겠지. 그럼 우리 뭐다? 역사의 객관적인 것만 공부하겠다. 한국만을 공부하겠다. 그랬던 게 뭐더라?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래서 얘는 무슨적 역사관을 공부했더라? 주관적 아닌 객관적. 객관적 역사를 연구했다. 이병도와 손진태 대가 대표적이고요. 대부분 경성제국대학교 있지? 거기 나왔던 새끼들이 요거 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네가 만들었던 학회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나마 의의가 있는 건 알겠지? 무슨 학회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진단학회. 그럼 이 진단학회는 니네가 보더라도 뭐랑 비교될까? 그래서 청구학회는 어때? 거짓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살짝 그래도 어때? 객관적 팩트로 뭐더라? 반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의는 살짝 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증주의 줄치고 동그라미 1번에 이병도와 손진태 진단학회 청구학회에 대응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신채호 봐봐. 역사란 무엇이요? 인류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 그럼 바로 신채호 나오시면 될 겁니다. 그 박은식은 어때요? 나라에 형이 있으나 역사가 정신이다. 이런 거 나와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 힘들구나. 많이 졸렸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173번) 가봐. 173번.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거 나왔습니다. 173번입니다. 우선 174번 거꾸로 할 거야. 174번부터 늘어날게. 174번부터입니다. 174번부터. 이건 무슨 사항일까? 민족주의는 아니겠지? 바로 사회경제사 백남훈씨. 그럼 사회경제사학의 특징은 뭐예요? 일본의 무슨 성론을 극복했더라? 정체성을 극복했더라. 정답 몇 번? 3번. 자, 173번 갈게. 173번 들어가자. 이건 누굴까? 누가 말할까?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세를 상태에게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버리면 민족이 없다. 오락, 역사가의 책임이 역시 무걸지언정. 느낌상 역사의 힘은 뭐야? 민족정신 일깨워라. 이런 것이 되겠지? 그럼 누구 쪽으로 가면 될까요? 신채호 선생님 173번 하고 있습니다. 되겠니? 그럼 신채호와 관련된 거 다 골라. 정답 몇 번? 1번. 2번 누구예요? 박은식이야. 그 3번, 4번은 굳이 몰라도 될 겁니다. (168번가) 168번 각자 다 빨리 골라. 그치,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지?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3번. (162번으로) 가. 가는요. 국홍과 국백 나왔지? 혼백이 나왔네. 그럼 뭐예요? 박은식. 그 다음에 나는 162번 하고 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니까 신채호. 다는 뭘까요? 법칙이라는 거 나왔지? 사회, 경제사. 우리 역사가 그 과정이 완벽하게 서양과 똑같지 않더라도 아시아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칙성을 갖고 있다. 사회, 경제사, 백남훈씨. 됐니, 이거? 거기까지만 해. 요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160번.
160번 다 했니? 응. 누구야? 진지혁 선생님이지?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니? 꼭 좀 여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10분만 하면 되죠. 10분 하고 시험 범위 끝내버리게. 알겠니? 조금 남았는데 좀 애매하잖아. 지금 쉬는 시간 갖고 10분 더 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지? 그냥 쭉 하면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럼 페이지 34페이지 가봐. 34페이지. 최대한 빨리 할게. 최대한 빨리. 쓸데없는 얘기 없이 그냥 바로 할게. 얘들아, 거기 34페이지 맨 밑에 국어연구 있지? 자, 들어가자. 국어연구는 1910년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론출판집회계사가 없다 보니까. 되겠지? 그러면 1920년대 우리나라 언어 연구했던 단체. 조선어 뭐가 있어요? 조선어 연구회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3, 40년 때는 뭘로 바뀐다? 조선어 뭘로 바뀌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 그냥 똑같은 단체야, 솔직히. 그러니까 다행히 시험 문제는 뭐더라? 20년대 때 얘네들의 활동이냐? 학회로 바뀌었을 때 활동이냐? 요거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 그럼 조선어 연구회는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떤 단어 하나만 기억하자? 한글이란 단어 기억하면 돼. 어떤 단어? 한글. 되겠니? 얘네가 발간한 잡지가 뭘까? 몇 페이지? 너 두 번이나 말해줬는데. 34페이지. 34페이지 맨 밑에. 되겠니, 요거? 얘는 어떤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한글. 어떤 잡지 가능했을까? 한글 잡지. 무슨 날을 제정했을까? 한글날. 거기보다 각야나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학회로 갈게. 이 조선어 학회는 얘들아, 얘네들은 이걸 만들려고 해서 우리말 어떤 거? 큰 사전. 일주일 다 국어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너네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표준어법 제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만주법도 통일안을 마련해야 되겠지. 외래어는 어떻게 표기되는지 이런 거 다 통일안이 만들어져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먼저 하는 거야? 맞춤법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법 제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뭐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시도야. 왕관 되었다, 안 되었다? 일본 놈들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벌여서요, 이 단체를 날려버렸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좋잖아. 사전. 야, 이거 사전 만들기 전 먼저 한 작업이 뭐야? 사전 작업이. 표준어법, 맞춤법,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그리고 너네 한 번만 떠올려보자. 야, 조선어 연구의 사건이 입에 딱 붙으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딱 입에 붙어. 학회 사건이지? 그래. 그럼 뒤에 게 뭐더라? 학회.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될 겁니다. 되겠니? 진짜 어려운 거 하나만 더 들어갈게. 얘들아, 한글 잡지 창간하면 누구야, 무조건? 연구회지. 그럼 발간은 얘도 하고 얘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게 뭔 소리인지? 자, 줄쳐 봅시다. 조선어 연구회 각야날 한글 잡지.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거기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법, 외래어 표기법. 사전 만들기 한 사전 작업이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줄치고 조선어 학회 사건. 혹시 말모이 작전이라고 모르나? 말모이란 영화? 알아? 영원. 봤어? 재밌지 않아? 제 기억은. 아, 그래? 뭐 재밌었는데. 그게 이거야. 우리말 큰 사전 편찬. 그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가봐. 빨리 쉬어야지 우리. 일제강점기 종교 두 개만 줄죠. 개신교 있지. 개신교 읽어만 봐. 얘는 원래 신사참배 거부했어. 우상숭배 금지 안 하니까 줄만, 아니 저긴 읽어만 봐. 개신교는. 그리고 학교 같은 거 많이 만들었고.
천주교는요, 의민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고왕과 양론. 불교는요, 만의 한영훈이 가장 대표적이지. 원불교, 박중민이 만들었거든. 새생활운동. 뭐 이런 거 있어. 개간, 경제자립, 허리패시, 미인사파, 금주.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너네가 줄칠 거. 천도교 줄쳐. 3.1운동, 60만세 운동. 만세보, 어린이. 뭐 잡지는 개벽이라는 잡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대종교하며 중강단과 북로 군정서. 됐죠? 그 다음 밑에 일제강점기 문학이라고 있지? 가로 2번으로 가자. 가로 2번에서 하나만 줄죠. 신경영합파, 카프. 그거 하나만 줄치자. 사회주의 문학이 등장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 신경영합파, 동그라미 2번. 1920년대. 얘들아, 우리 사회주의 몇 년대 들어온다고 썼지? 20년대지? 그래. 20년대 때 드디어 신경영학파. 새로운 경향의 학문이 나왔다는 거야. 문해에서. 되겠니? 극사실주의. 노동자가 비참한 현실을 모델로 소설로 그려내는 것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저항문학에서는요. 한용운의 뭐 유명해? 님의 침묵, 이상하의 빼앗긴 그래도 봄이 오는가. 그리고 1930년대 친일문학도 있고 순수문학도 있고 저항문학도 있지? 저항문학에서 니네가 하는 거 두 개만 줄쳐봐. 윤동주의 서시와 이육사의 광야. 유명하지? 헤이, 시 이름. 짧은 게 30년대 거, 긴 게 20년대 거.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예술 있지? 음악, 미술 다 안 나오고 영국도 안 나올 거고 하나만 기억해. 나은규의 아리랑. 감독 나은규가 있고요. 주연 나은규고요. 촬영도 나은규고 극본도 나은규고 다 혼자 했던 독립 영화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되겠니? 나는 나중에 주인공 남자가 정신을 잃어버려. 놔들고 일본 수사 찍어버린단 말이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버스터. 얘는 1920년대라는 게 중요해. 대표인 그거야. 이 영화 준 다음에 그 당시 시기상황 고르시오. 몇 년대라고 들어가야 돼? 1900 몇 년대? 20년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 유형 한 문제 한번 풀어줄게. 쉴 거야 이제. 한 문제 풀고. 179번 한번 보자. 179번. 179번. 한 문제만 해보자. 179번 한 문제만. 아리랑 1900 몇 년대? 20년대. 이때 나왔던 학문이 뭐가 있었다? 신경영학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